마상호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날씨가 되게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잠깐 일찍 나왔는데 산책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요즘 그래도 항상 주의 네네. 상황을 잘 보시고.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어르신들 저번 때 한번 이분 저분들 다 요즘 내가 주의들이 있는데 네. 그 호신술 공부하시는 분도 이제 많이 생기고 셀프 아, 디펜스. 정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저 네. 사방에 뭐가 어떤 일이 생기고 있나 그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태권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주위를 잘 보라고 관찰을 네네. 하시라 그러는데 그것만 해서 여기 저쪽에서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으면은 그 길을 건너서 걷고 그런 거, 그리고 내 뒤에서 누가 따라가고 있냐 그런 네네. 것들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별히 네. 요즘 세상에는 운동하러 그 날씨가 좋아져서 나가서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네. 그 공격당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생기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한 명 아니고 두 명씩 그리고 네. 주위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네. 하시는 게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또 저 교통사고 직장상의 전문 병원이 있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생길 때가 상황 판단을 잘 안 하시는 거고 네. 그 음악 키시고 막 노래하시고 다니시다가 네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저쪽에서 차가 스탑사인에서 안 쓸 것 같은데 그럼 자기가 한번 주춤하고 네. 한 번 보면서 가면 사고가 안 나는데 저 사람이 그냥 쓰겠지 하고 믿으면서 쑥 지나가다가 네네. 그 둘 중에 한 명만 방어를 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아, 근데 네. 저쪽 있는 사람 운전자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할 거라고 믿으시면서 하시면 사고 날 때가 많이 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네. 밖에서 걸어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네네. 항상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서 네. 막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쵸. 주위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네. 인종 공격 문제가 아니라 네. 도둑들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도둑들이 다 타겟을 하잖아요, 강도들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래요. 아,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팬데믹이 조금 많이 완화되면서 규제들도 많이 풀리고 많이 네. 나오시잖아요. 아마 이 도둑들도 좀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이제서야 또 나오기도 시작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회에서 나쁜 일 벌어지는 것들이 팬데믹 네. 지나면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동양 그러니까요. 사람만 아니라 네. 유대인 사람도 그렇고 네네. 흑인들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스파니시랑 공격하는 거 나쁜 거는 진짜 다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에 제일 네. 높이 올라간 게 그 아시안 공격하는 거니까 좀 네네. 우리들이 더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이 안 네,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또 갑자기 또 운동 시작하시면 그 부상이 오기도 네. 하죠. 네. 그리고 또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네. 그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던 게 우리 애들이 맨날 목하고 허리 어. 아파한다고. 네네. 그러니까 나는 저 나이에 내 안 그랬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서 오면은 네. 당연히 편안하게 앉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다음에 꾸부정하게 앉고 그리고 네. 꼭 책상에서 하루 종일 뭐 8시간 붙어 있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소파에서도 앉고 식탁에서도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세가 나빠지고 또 그렇죠. 삐뚤게 오래 앉아 있으면 또 목하고 허리 디스크들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보통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든지 네. 아니면 똑같은 반복 동작을 많이 하다가 다치든지 생각하시는데 네. 가만히 오랫동안 나쁜 자세에 앉아 있어도 그걸로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게 어. 제일 흔한 게 그 기타 플레이어들들 네네. 어떻게 잘못 자서 손목이 음. 이상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자잖아요. 네. 그러면 7시간 있다 일어나면은 그 손목이 이상하게 다쳐버려서 아. 기타를 못 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Saturday Night Paus이라고 그러는데 어.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그 조직들이 서서히 네네. 그게 그렇게 나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래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어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어도 이게 좀 디스크 쪽으로 갈 수도 있군요. 네, 얼마든지. 사실 그게 제일 아.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거 네. 젊은 애들이 디스크 네. 생기는 것들 이유들이. 아니 진짜 학부모분들 제가 요즘에 통화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가 허리가 아프대, 다리가 아프대, 키가 크려나 봐. 그냥 이렇게 예.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학교 처음 졸업했을 때 20년 넘게 전에 네. 사실 병원에 젊은 애들이 애들이 안 왔어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 오면은 만질 때 사람 척추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구나. 그렇게 네. 느끼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뻣뻣한 게 네네. 척추들이. 이게 특별히 목하고 바로 밑에 있는 등 네. 첫 번째 반쪽. 네. 왜냐면은
그 항상 그 셀폰 보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꾸부정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람 머리가 볼링볼만큼 무거운데 아,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머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볼링볼을 네. 비스듬하게 들고 있으려면은 아, 그 내가 손으로 들고 있어 그 네. 팔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적어도 열 몇 시간 그러고 있으니 그리고 네. 365일 그 네. 근육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네. 그 근육이 계속 경직되고 있으니까 그 근육 옆에 있는 척추들도 계속 빡빡해지고 그 네. 척추가 뻣뻣하면은 그 척추 사이사이마다가 디스크가 있는데 네. 그 디스크는 영양분이 그 움직임에서 그 사람이 그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구부리고 폈다 그러면 그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디스크에 수분이 펌프가 돼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폰지를 물 안에 집어넣어서 그 꽉 쥐었다가 폈다 하면은 그 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 척추 움직임에 디스크도 그런 식으로 수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촉촉히 디스크 안에 있는 젤이 젖혀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젤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럼 아. 그 젤이 마르면서 그 디스크 두께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디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디스크는 꼭 던킨돈에서 나온 젤리 도넛하고 똑같게 네. 생겨서 거죽은 텁텁한 섬유질이고 네. 속은 말랑말랑한 젤리고 네. 근데 그 젤리는 척추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항상 촉촉이 젖어 있다. 네. 그 수분으로. 네네. 근데 척추가 부드럽게 안 움직이면 수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젤이 점점 그 수분이 빠지면서 젤에서 꼭 그 진흙처럼 돼버려요. 네. 그러면 그 디스크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네. 그 탄력성이 없어지고 수분이 빠지면은 디스크의 그 척추 타이어에 바람 빠진 것처럼 타이어 네네. 바람 빠지면 그 타이어 주저앉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퍼지잖아요. 네. 디스크도 수분이 빠지면은 옆으로 널풀어져요. 그래서 아. 그거 갖다가 버징 디스크라 그러고 네. 그리고 바람 빠진 타이어로 험한 길을 쿼당 지나가다 보면은 그 펑크는 안 나더라도 그 타이어 옆에 블록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럼 그 타이어는 못 쓰게 되잖아요. 사실 네.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당장 네네. 타이어 펑크는 안 났지만은 펑크 나기 그렇죠. 일보 직전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람 빠진 그 수분 빠진 디스크 음. 버징 디스크를 갖고서 험한 일을 하시든지 충격을 받으면은 그 디스크도 그 껍질이 다칠 수가 있는데 쉽게 네. 그거 갖다가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 그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은 네. 그게 많이 삐져나가면 벌징 디스크건 디스크 허니에이션 탈출증이건 그게 근처를 건드리면은 신경이 그 네. 압력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찌릿찌릿 그 팔다리가 저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디스크가 오면은 네. 그 신경통이 생긴다, 좌골신경통 생긴다 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디스크가 뭐 충격 없이 충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그 나쁜 자세로 오래 있어서 네. 그게 디스크의 그 수분이 척추 움직임이 없어져서 수분이 빠지고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면 버징 디스크로 타이어에서 음. 바람 빠지는 것처럼 디스크가 널풀어지고 그 널풀어진 디스크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그 디스크 껍질이 그 다치면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바뀔 수 있고 네. 그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지면은 그 디스크가 삐져나온 범위 신경을 건드리면은 상당히 높은 신경통을 앓게 되신다. 그게 아. 좌골신경통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이거 이렇게 말씀해드리니까 네네. 알아듣기 쉽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긴 거. 우선 네. 디스크가 그 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고 네. 그 왜냐면 뻑뻑하면은 네. 그 디스크가 수분이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치료하는 게 그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디스크가 안 아프시다가 생기신 분들은 소염진통제 먼저 보통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고 네. 예, 그리고 한국 분들은 침도 많이 맞으러 다니시고 네. 심각하지 않고 염증 때문에 그 디스크 신경통이 왔으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네. 그거 짧은 시간에 그거 약 드시고 침 맞고 뭐 그러시면 네. 근데 그게 안 들으면은 보통 음. 물리치료 처방해 주시거든요. 네. 그럼 물리치료는 그 디스크 주위에 있는 근육을 그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강화시키는 운동 많이 해드리고 네. 뭐 레이저나 그 전기 치료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로프랙틱 받으실 때도 있고 왜냐면 제가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척추가 뻣뻣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 뻣뻣한 것은 다들 카로프랙틱으로 네. 척추 부드럽게 풀면 되는 거 아니까 네. 그래서 그거 받아서 도움 받으실 때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약도 드시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음. 하시고 카로프랙틱도 하시고 뭐 마사지도 받으시고 네. 그런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보통 그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척추 신경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야 되니까 네. 소염 진통제 주사 맞으러 그 처방해서 보내시고, 네. 그러니까 그 척추 관절 주사라 그러죠. 네, 그 네. 마취한 다음에 아니면 마취 없어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약물을 넣어서 그 신경을 달래는 거. 네. 그래서 그걸로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90%는 다 괜찮아지세요. 네, 네. 근데 문제가 그 디스크가 많이 삐져나가서 음. 그 소염 진통제 주사를 맞아서 소염 진통제 주사 약물이 살아있는 동안은 통증이 없어지는데 약기가 빠지면은 네. 또 그 통증이 디스크가 그 신경을 네. 건드려서 또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한 번만 더 쳐야자 그러고 네. 두 번까지 맞아서 그 안 들으신 분들은 사실 세 번째도 별로 효과 없어요. 제 네. 경험으로. 네. 그리고 계속 그 제일 잘 듣는 분이 한 방으로 맞아서 그 다음에 필요 없다 그런 네, 분들은 네. 거의 그걸로 끝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척추 소염 진통제 주사를 세 번까지 맞았다. 네. 근데도 또 계속 아프다. 아프시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음. 큰 주사 바늘로 디스크가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빨대처럼 빼는 시술이 있거든요. 네. 그 percutaneous disectom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든 분이 다 받으실 수는 없어요. 어떤 디스크들만 딱 그 해당되는 디스크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가 필요하신 분은 그거 하시면 진짜 효과 좋으세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디스크가 너무 퇴행성이고 네. 너무 심각하게 빠져나오신 분들은 보통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진짜 척추 수술, 그거 칼로 사람 네네. 허리 자르고 그 다음에 디스크 빼내고 너무 그 볼트 무서운데요? 박는 거, 그건 되게 무서운 수술이죠. 네.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 특별히 어르신들 너무너무 심각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별히 그 척추 수술은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마비 증상이 올 때, 그럴 때는 꼭 필요하세요. 빨리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안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빨리 그 디스크를 없애버려서 그 압력을 빼지 않으면 그분이 불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리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팔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네. 그 심각한 경우는 진짜 소대변도 못 가릴 때도 있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척추수술 해야 되는 거는 드물고요. 네네. 그래도 그 더 나빠지기 전에 네. 의사 선생님이 빨리 권했을 때는 네네. 빨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군요. 네. 뭔가 증상이 오잖아요. 네. 아프다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냥 냅두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예, 계시거든요. 그냥 99%는 그냥 내버려둬도 아프긴 하지만 네. 위험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1%가 위험하신 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금방 딱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위험한 상태인데도 네. 주위에서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이 허리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죠. 말이 해서 나죠. 꼭 예. 필요하신 분이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그런 분은 불구로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네. 한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그러니까 네. 다들 의사 선생님들도 보통 사람이지만 진짜 네. 급할 때는, 그러니까 그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수술이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최대한의 방법일 수가 예, 있으니까요. 그게 보통 어느 분들이 그 수술이 필요하냐. 그 디스크가 너무 삐져나가서 네. 그 다음에 디스크가 신경을 너무 눌려서 마비 증상이 오는 분들은 필요하시고요, 수술이. 네. 그런데 디스크가 어느 정도 삐져나갔는데 그렇게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되냐면은 그 디스크가 그 척추 위 척추 아래 척추 사이 디스크가 있어서 그게 젤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거든요, 걸어 다닐 네네. 때. 네, 그렇군요. 잠깐 그 아까 하시던 말씀 연결해서 듣기 전에요. 질문이 하나 예. 들어와 있어서요.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것 같은데 그냥 그날 일을 했는데 허리를 펴기가 힘듭니다. 아침에는 걷기도 힘들고요. 단순한 근육통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게 단순한 근육통이면은 보통 응급처치를 잘 하시면은 한 네. 이틀에서 3일에는 거의 75%가 나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허리 필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은 주무시면서 붓기가 더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육통은 보통 안 그래요. 디스크통이 그래요. 아하. 왜냐면 디스크통은 처음에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하면은 척추가 움직이면서 좀 그 붓기가 빠지거든요. 펌프가 네, 돼서. 네, 네. 근데 주무실 때는 그 중력이 없잖아요, 디스크에.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어버려요. 어허. 그리고서 탱탱 부은 디스크를 처음에 딱 일어섰을 때 몸무게가 확 가버리니까 네. 그게 신경을 건드리면서 그때 엄청나게 아파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움직이시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친 게 얼마나 오래됐냐. 이게 진짜 며칠 된 거냐, 네. 아니면은 뭐 몇 주 된 거냐. 네네. 몇 주 된 거면은 보통
어, 단순한 근육통은 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삐끗하실 때는 음. 얼음찜질 해주셔야 네, 되죠. 얼음찜질이죠. 네.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네. 20분씩 한 8번 정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8시간 동안 쭉 하시면 동상 걸리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시고 하루에 대여섯 번. 네. 그리고 소염진통제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네. 그러고서 한 이틀 정도 얌전히 있으시면 거의 다 웬만한 근육통은 낫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질문 주신 분은 얼음찜질을 하시고 소염 진통제를 좀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시고 요게 한 3, 4일 지나도 좀 안 낫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원을 하셔야 예, 병원 찾아가셔야죠. 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네. 그 허리 삐끗했는데 네. 열심히 온찜질을 하셔서 그게 걷지를 못할 정도 심각하게 되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삐면은 다들 냉찜질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허리 삐면 다 온찜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반대로 네. 하더라고요. 네. 온찜질을 방금 다친 분은 온찜질하면 염증이 올라가서 네. 불에다가 가스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환자이셨는데 허리 아무것도 아닌 거 삐끗했는데 온찜질에서 3개월 동안 걱정을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오신 날에 이틀 동안 냉찜질을 하라 그러니까 네. 이틀 만에 진짜 50%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네. 그걸 굉장히 크게 만들 때가 있으세요. 네. 왜 허리 삐끗하시면은 이렇게 전기담요 같은 걸 이렇게 따끈하게 하시고 거기 예. 들어가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안 좋죠. 네. 네. 얼음찜질 하셔야 됩니다. 날도 네. 더우니까 냉찜질 그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하던 게 네. 그 디스크가 다쳐서 그 수분이 빠지고 디스크가 널브러져서 네, 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디스크가 너무 많이 삐져나오면은 그 수술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어떤 분은 디스크가 수술할 정도로 삐져나오진 않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수술할 정도로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그 디스크가 수분이 꽉 차 있어서 탄력성이 있으면은 그게 사람이 걸어 다니고 일하고 움직일 때 그 충격을 다 흡수해 주는데 네. 그 수분이 빠져서 탄력성이 없어진 디스크는 바람 빠진 타이어 같아서 네. 그 바람 빠진 타이어로 험한 길을 가면은 그게 그 쇠로 된 바퀴랑 거기 그 서스펜션이랑 다른 파트 얼마나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람 빠진 타이어하고 가는 차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제대로 돼 있는 차하고 그 험한 길을 다니는 차들은 당연히 바람 빠진 타이어 자동차가 더 빨리 부서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수분이 빠진 디스크로 일상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척추 위에 있는 척추랑 그 아래에 있는 척추 충격이 많이 가는데 그 충격이 척추에 전달되면은 그게 정전기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뭐 책상에다 쾅쾅 두드리면은 네. 약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충격이 정전기로 바뀌어서 그 정전기로 바뀌면은 그게 그 음성으로 척추가 차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막 풍선 많이 문지른 다음에 그 네, 풍선을 머리카락이 되면 머리카락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네.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것처럼 척추도 정전기로 그게 충전이 되겠고, 네. 그럼 그 네게티브 그러니까 음성으로 된 정전기는 몸에서 양성으로 된 그 몰레큐 그 네. 성분들을 그 끌어오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몸에 양성으로 제일 많이 돼 있는 물질들은 칼슘이에요. 그럼 칼슘이 뼈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전기로 차지되어 있는 척추에 칼슘들이 몰려서 다 붙기 시작하면은 그게 뼈가 두꺼워지고 그게 관절염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절염이 그런 식으로 온몸에서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샤크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샤크 때문에 몸에 정전기가 생기고 그 척추에 정전기가 생기면은 거기에 칼슘이 달라붙어서 척추가 커지면서 척추가 두꺼워지면서 그게 관절염으로 바뀐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 잘못되면서 관절염 바뀌고 네. 관절염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네. 그 척추가 두꺼워지면은 그 우리 척추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하는 게 그 척추 신경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뇌에서 척추 신경이 쭉 내려가면서 꼬리뼈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커다란 그 꼬리 기다랗게. 네. 그럼 척추 신경은 꼭 그 만져보시면은 그 스파게티 다 쿠킹이 다 된 스파게티 같아요. 되게 네. 문지르면은 막 흩어져요. 네. 네. 저는 인간 해봤으니까 잘 네. 알거든요. 네. 근데 그 약한 척추 신경을 보호하느라고 척추가 있는 건데 그 네. 척추 신경이 척추 안을 쭉 지나가거든요. 네. 그럼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안에 그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빨대 안에다 넣어서 그 네. 물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금방 쉽네요. 이해됐죠? 네. 네. 근데 문제가 관절염이 생겨서 척추가 두꺼워지면은 그 빨대가 옆에서 좁혀지는 거예요. 네. 누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게 척추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어. 왜냐면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척추신경을 눌러도 그렇게 아파서 쩔쩔매는데 네. 딱딱한 칼같이 날카로운 그 뼈들이 척추신경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네. 아플지. 어. 그게 척추신경 안에 그 척추신경관 관절염이라 그러고 네. 그게 심각해질 때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바뀌어요. 어. 그러시면 아마 밖에서 그 네. 어르신들 봤을 때 그 워커들, 그러니까 지팡이나 워커 짚고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그냥 네. 찌금찌금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어. 허리를 피면은 그 척추관 안에 있는 관절염이 척추신경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아. 똑바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똑바로 서서 걸으시면은 네. 진짜 뭐 50m도 못 걸어요. 그리고 그 아. 양쪽 다리가 너무 저려지기 시작해서. 네네네.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해졌으면은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허리 자르고서 그 척추관을 네. 칼로 다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 끔찍한 수술이에요. 네네. 근데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똑바로 서서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런 분들이 생겨요. 근데 네. 보통 그 정도까지 갈렸으면은 진짜 몸 관리를 안 하시던지 아니면 옛날에 어렸을 때 크게 다쳐서 그게 음. 그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하시려면은 나이가 보통 60, 70, 80에서 하시는데 그 정도 되시면은 처방약 드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고혈압, 신장병, 당뇨, 뭐 네. 콜레스테롤 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마취하고 대수술하기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아. 그리고 그거 했다 하면 적어도 한두 달은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네네.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원에도 입원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심장 수술처럼 힘든 수술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게 거기까지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게 예.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디스크가 빠져나왔는데 심각하게 수술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빠져나오지 않고 중간 정도로 빠져나왔다. 근데 그 카로프랙틱이나 물리치나 침이나 마사지나 허리 주사, 척추 주사 맞아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네. 그게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이게 다 시작된 게 디스크에 수분이 없잖아요. 네. 수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 빠졌을 때 네네. 제일 넘버원 하는 게 바람 그렇죠. 넣어야죠. 바람 넣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메카닉한테 가져갔는데 그 타이어 바꿔주고 네. 그 서스펜션 다 고치고 바퀴 바꾸고 근데 바람을 안 타이어에 넣어주면. 바람 안 넣어주면은 네. 이거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해 주셨던 그 치료 그거 물리치료, 마사지, 카로프랙틱, 그 음. 침, 그 소염 진통제 그리고 수술까지 네. 그 디스크에 수분을 못 넣어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일할 수 하는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디스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아까 하던 이야기 예, 마저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 어떻게 지금까지 웬만한 치료는 다 디스크 수분을 다시 못 넣는다. 네. 왜냐면 상식적으로 하는 그 디스크를 펌프 시켜서 수분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침이건 물리치료건 카로프랙틱이건 주사건 수술이건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네. 왜냐면 웬만한 치료들은 다 그 척추 뻣뻣한 거, 근육 뻣뻣한 근육 약한 거를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척추 뻣뻣한 거를 풀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네. 좋은 거예요. 네. 분명히 네. 필요한 거고. 근데 문제가 디스크 수분을 못 집어넣는다. 아. 그래서 그 발달된 게 네. 그 디스크 그 감압 치료기라고 그 네. 사람을 그냥 꽁꽁 묶어버린 다음에 네. 척추를 늘렸다 폈다 그 어. 펌프 시켜주는 거거든요. 사람 척추를 스펀지처럼. 네. 그러면은 그게 꾸준히 오래 하시면은 척추 디스크들이 살살 살아나요. 네. 사실. 근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해서 드라이 아웃 그 완전히 없어진 디스크들. 네. 그러니까 보통 수분이 하고 디스크 두께가 한 50% 넘게 줄어드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그거는 살릴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았으니까. 네. 근데 50% 미만으로 디스크가 수분이 안 빠지고 디스크 두께가 50% 미만 아니고 50% 정도까지만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해서 음.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면은 그거 네. 웬만하면은 그거 많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한 번이 네. 디스크가 잘못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계속 또 퇴화가 되니까 우리가 저도 라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라식하면 이제 평생 동안 눈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거 눈도 다른 몸 파트처럼 네. 점점 계속 그 라식을 했건 안 했건 점점 시력은 떨어지니까 네. 언젠가는 안경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파트를 새 거로 바꾸기 전에는 네. 계속 퇴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네.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불편을 안 받고 살다 가는 게 그게 제일 적합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디스크도 한 번 다친 디스크는
그것도 다른 디스크보다 더 빨리 퇴화가 되기 때문에 네. 치료가 다 끝났어더라도 계속 유지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빨 네. 한 번 닦고서 평생 안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충치로 이빨 고쳤다고 그 충치 안 생기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무중력 디스크 치료, 디스크 감압기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되고 될 수 있을 만큼 네.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으면서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우리도 교통사고 직장상해 치료하다 보면은 MRI 찍으면 디스크들 거의 다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는 그 디스크 감압기 치료가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진짜 네. 그 디스크 나오신 MRI 찍어서 디스크 나빴던 분들은 네, 다 네. 하거든요. 네. 아, 그게 되게 그렇군요. 필수라고 보고 네. 우리 병원에 치료 잘한다고 소문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네. 환자가 디스크 환자들 꼭 필요한 그 치료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 네. 돌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제가 수술을 권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천천히 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너무 심각하면 생기면은 그 사실 나이 70대 할머니를 20대 음. 처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70대 사는 50대로 바뀌려고 그러는 아, 네, 네. 거거든요. 아, 그거는 설득력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가능하니까. 근데 네. 너무 오래 심각하신 분들은 가능이 없어요. 그런 분 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그 디스크 있다고 옛날에 한번 진단을 받으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완전 심각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자. 네. 늦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아, 되면은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디스크 감압 치료기 있는 병원에 오셔서 네. 꾸준히 네, 그 네. 유지를 하는 거를 한번 트라이 보신 게 좋으실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디스크 감압 치료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시면은 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심각하게 아파져서 네.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기본으로 두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네. 두 달 동안. 아, 두 달 동안? 예, 네. 그래야 날만큼 낫게 하니까 그 네, 다음부터 네.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별로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몸이 좀 뻐근하다 그럴 때 오셔 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네. 다 틀립니다. 근데 저 네. 경험상으로 그 되게 아파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디스크 뭐 들다가 음. 허리 삐끗해서 전혀 못 움직이고 막 엎어다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한테는 또 못 써요. 그거는 몸에 아, 염증이 너무 심해서. 네. 그런 분들은 몸에다가 빨리 척추 신경 주사 놔서 네. 그 염증을 내리고 네. 그 다음부터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 다음부터 디스크 감압 치료기를 시작하는 아,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악성 치료는 갑작스럽게 아픈 거 치료할 때는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사람마다 또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보시고 어떤 분에게는 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도 예, 줘가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예, 거죠. 어떤 네. 분들은 너무 심해서 네. 가망 없습니다. 그냥 척추 수술하는 선생님 네, 찾아 그럴 네.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꼭 그 자세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출산을 경험하신 여성분들도 디스크를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진짜. 예. 애 그, 낳은 것도 힘든데. 그리고 그 가끔 가다가 출산하시면서 아파서 그 허리 주사 맞다가 네. 그것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그 출산하시면서 허리 주사 맞는데 보통 통증병원에서 할 때는 네. 사람을 딱 그 엑스레이 찍으면서 그 주사바늘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보면서 하거든요. 에피듀럴이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큰 병원에서는 그 네. 임산부든 그게 그럴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주사바늘로 놔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주사바늘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도와준 적 몇 번 있고 그거 심각한. 네. 근데 경험 없으시던지 간호원이 할 때면은 사실 아, 잘못될 확률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듣기로는 그 에피듀럴을 맞은 다음에 허리가 예,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저, 분들이 저 꽤 많이 있어서. 들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에피dural 우선 왜 나빠졌는지 그 알아봐야 되고 보통 네. 디스크는 MRI를 측정하거든요. 네, 그 네. 엑스레이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엑스레이는 네. 뼈 부러진 건 볼 수 있는데 디스크는 안 보이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고서 그 네. 적합한 거 치료하는 거죠. 네. 당연히 출산부들은 보통 나이가 젊으신 네,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치료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디스크 감압 치료 말고도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병원 지금 자랑이자 그 소프트웨어 치료라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어, 그 전기 유압 충격파라는 건데 네. 그 충격파는 아마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센 그 제트기가 지나가면서 그 마하 1로 막 쾅 하면서 그 충격파가 나오면서 막 영화로 보면 유리창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사실 똑같은 건데 음. 그게 몸에다가 그 충격파를 넣어주면은 그 충격파로 의해서 그 염증이 확 줄어들고 그 네. 다음에 그 충격파가
그 몸에 있는 세포를 놀라게 해서 빨리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물거든요. 네. 그런데 또 충격파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방사형 충격파라고 그거는 보통 근육 뻣뻣한 거 쓸 때 쓰는 거고 충격파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시속이 한 10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근육 뻣뻣하고 마사지나 침으로 안 풀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풀 수 있거든요. 쉽게. 네. 그리고 또 집중 충격파라고 그거는 담석 같은 거 깰 때 그러니까 네. 집중이니까 아주 조그만 부분을 두드려서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콩팥에 담석 생겼을 때 병원에 실려가시면은 그 집중 충격파로 해서 그 콩팥에 있는 담석을 깨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통 마취한 다음에 해드려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방사형 충격파하고 그 다음에 집중 충격파는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딱 그 두 개밖에 없다고 알았는데 네. 근데 요즘 유럽에선 10년 전에 나왔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온 지 1년밖에 안 거거든요. 그거가 전기 유압 충격파라고 네네. 이건 완전히 그 이름은 충격파지만 완전히 다른 기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충격파 나오는 부분에 조그만 필라멘트가 있어서 네. 자동차 엔진에서 스파크를 해서 자동차 엔진 피스톤이 그냥 쾅 그 주위에 있는 필라멘트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거 똑같게 전기유압 충격파기가 조그만 폭발을 만들어요. 네. 그 폭발에서 충격파가 나오면서 그게 몸에 전달이 되는데 그 충격파는 시속이 자그마치 3,500마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리 10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파로 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염증을 확 줄여주고 네.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그 충격파 진동을 받으면은 몸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거기로 몰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내려가면서 아픈 거가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음. 줄기세포가 다시 오는 게 넘버 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게 미국에서 그 슈퍼스타들 중에서 지금 이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NBA 팀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고 네. NBA에서 제일 유명한 바스켓볼 플레이어가 옛날에는 마이클 조던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3월 달에 발목을 무지무지하게 시간만 끼어서 실려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전기유압 네. 충격파를 받고서 이제 멀쩡하게 걸어 다니거든요. 어. 그래서 NBA 그 스포츠 팀들이 이 기계들을 다 사버리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네. 제가 알기로 500명이 치료받았다고 이야,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뉴욕 자이언츠도 갔고 LA 네. 레이커스도 갔고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그 비용과 관계없이 네. 최고를 원하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예. 좋은가 그러니까 봐요. 그분들이 이제 네. 쓰고 이제부터는 이제 대중화되면서 설설 퍼지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거를 듣고서 병원에 처음으로 구입해 와봤는데 진짜 상상보다 더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 네. 그 비수술 치료로선 제일 세요. 그 제일 센 게 조금 더 센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써요. 제일 많이요. 예. 네. 제일 커다란 그 남은 케이스가 광고를 보고 흑인 아줌마가 한 명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병원 앞에서 불렀거든요. 제가 들어보느라고. 네. 그러니까 10분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봤더니 오마이갓 아줌마가 450파운드가 나가는 네. 그 아줌마인데 네. 지팡이 짚고서 진짜 아기가 걸음 걷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네. 천천히 그러니까 한 20m 오는 게 10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방에 들어올 때도 네. 똑바로 못 걸고 옆으로 돌아서 걸어 들어왔어요. 아. 문에 못 들어가서 사람이. 네. 근데 5분 있다 걸어 나갔어요. 지팡이 없이 그냥 척척. 그러니까 어머나. 자기도 그냥 눈이 접시만해지더라고요. 어. 왜냐면 전기유압 충격파는 네. 그 염증이 많이 차 있으면은 그 불에다가 물 끼는 것처럼 네. 소염 진통제 없이 그 염증을 없애버리거든요. 되게 심하게 파장이. 네네. 아마 젊은 애들이 있는 남자애들 있는 분들은 아마 그 허크 영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 인크레디블 허크 그 첫 번째 거. 그럼 허크가 옛날에 싸웠을 때 맨 네. 마지막에 헬리콥터가 막 불이 나고 있는데 네. 허크가 손뼉을 콱 치면서 그때 네. 충격파가 나와서 불이 그냥 확 꺼져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그 전기압 충격파가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그 예로 되게 좋다. 그래서 네. 근데 그리고 또 그 충격파기가 워낙 세니까 네. 그게 보통 그 소염진 통제 주사 맞는 것만큼 효과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낫는 것들이 또 많이 낫고 왜냐면은 그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그거 네. 치유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에도 듣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디스크 같은 거에도 듣고 네. 그러니까 전기 유압 충격파도 그 허리 디스크가 수분이 빠져나간 거 드러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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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네. 그거는 그 무중력 디스크 치료기밖에 안 돼요. 네. 하지만은
그 디스크가 그 빨리 염증이 없어지고 빨리 날려면은 네. 몸에서 그걸 재생을 해야 되는데 네. 수분은 무중력 디스크 치료기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디스크 껍질 삐져나간 거 힐링하는 거는 전기 유압 충격파로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진짜 네. 거의 다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그러면은 전기유압 충격파 할래요. 음. 라고 하시겠어요. 다른 것보다. 저도 근데 그게 네. 보험으로 전혀 커버가 안 되거든요, 또. 그런 예. 단점이 있군요. 그리고 또 되게 비싸요. 네. 왜냐면 다른 아하. 거보다 왜냐면 기기가 워낙 비싸고 네. 한 번 쓸 때마다 또 그게 금방 또 닳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봤던 기계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음. 메인텐스가 제일 세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보통 내셔널리 네. 싸면은 한 부분 할 때 150불이고 네. 그 다음에 비싸면은 300불까지 차지해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이 되냐? 그러면 한 번에 1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만약 네. 두 군데를 해야 되면 300불이고 네. 전혀 싼 거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예, 좀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고통을 이제 많이 받으셨던 분들 단시간에 조금 빨리 예, 낫기 위해서는 예, 네. 그냥 이런 왜 것도. 어떤 분은 이제 적합하냐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나셨던 분들, 네. 그리고 적어도 수술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 네. 그 아파서 치료는 안 되는데 음. 수술까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네네네. 한테는 딱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전기 유압 네. 충격파 딱 요렇게 또 있고요. 지금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와 네. 있는데요. 물리치료하고 카이로프랙틱이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거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카이로프랙터들은 네. 그 물리치료사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해서 공부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그 폴리걸리도 많이 싸움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근데 어. 그 요즘 들어와서 두 분이서 하는 게 되게 비슷해졌어요. 네. 우선 물리치료사들은 그 내과 MD 선생님 처방받고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는 그 한 달 지나면은 뉴욕 주법으로서는 무조건 MD한테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 네. 카이로프랙터들은 DC 닥터로 카이로프랙틱이라서 MD 네. 처방이 없이 혼자서 그 인디펜던하게 움직이시는 아하.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카이로프랙터 선생님들은 보통 목하고 허리 척추에다가 더 집중을 많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운동보다 그 척추 뻣뻣한 거 풀어서 그 척추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신경이 다 풀려서 모든 기능이 잘 된다. 네. 그렇게 필라서피가 그걸로 생각하셔서 일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고, 네. 그리고 MD하고는 관계없이 네. 물리치료 선생님들 MD 지시를 받고서 그 재활에서 보통 그 재활 운동으로 많이 포커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제일 큰 게 인디펜던스예요. 아, 그 차이가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요즘은 또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음. 우리도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닥터럴 피지컬 테라피까지 그 아. 닥터럴 디그까지 나갔어요. 근데 네. 아직은 MD 선생님 밑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 아. 지시를 받으면서. 네네. 카이로프랙틱 선생님은 그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네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전기 유압 충격파로 돌아와서 네. 요거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오랫동안 좀 수술하기 직전에 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좀 사용하겠다 하시는 예. 분들, 요런 분들이 예, 사용하면 그래서 좋다는 좀 거죠. 유명해져서 어제도 갑자기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흑인 젊은 하이스쿨 애가 바스켓볼 그거 이제 프로페셔널하려고 준비하는 애가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자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나한테 보냈대요. 네. 누구냐 그랬더니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국 네. 분이더라고요. 네네. 봤더니 그 NBA 플레이어 네. 하는 물리치료 선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 자기 그 NBA 플레이어를 치료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도 그분한테 직접 가는데 네. 그 17살밖에 안 된 흑인 청년인데 키가 되게 네. 크고 몸 덩치도 좋고 네네. 근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발바가 근막염을 창만 아, 받았대요. 네네. 하도 많이 뛰어다녀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제 칼리지 가서 프로페셔널리 하고 싶은데 발바닥이 네. 아파서 점프를 못 하겠다고. 오. 그래서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리서치를 해서 우리 네. 병원으로 딱 찾아가라고 이 사람한테 가라고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저도 그분 웹사이트 까봤더니 네. 과학적으로 다 되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되게 네. 하이 레벨 피지컬 테라피스트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리퍼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테크놀로지를 다 찾아보고 네. 여기가 제일 낫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전기요압 충격파가 벌써 이렇게 네, 의사들 네. 사이 엘리트 의사들 사이에는 벌써 다 네. 알면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그 전기요압 충격파가 미국에 지금 한 250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는 의사들이 되게 없어요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오더해도 지금 못 와요. 다 살 수도 없어요 네, 지금. 네, 너무 네. 디맨드가 많아서. 네. 근데
그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가서 그 전기압 충격파로 그 고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아, 왜냐면 유럽에선 이거 10년 동안 사와봤고 그다음에 다 네. FDA가 승인한 건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네네. 근데 전기유압 충격파기가 그 염증을 내린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스템셀 줄기세포를 몰래 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로 해서 통증만 쓰는 게 아니라 유럽에선 다른 걸로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어. 우선 그 FDA에서 승인받은 게 통증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뼈가 부러진 다음에 안 나시는 분들 네네. 그거를 빨리 그 스템셀 때문에 그게 더 빨리 붙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 뭐 고관절 부러졌던지 무릎 부러졌든 그랬는데 막 보통 정상적이면 6주에서 8주면 다 아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막 3개월, 4개월 동안 안 아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 기계를 써서 그걸 붙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큰 그렇군요. 병원에서는 네. 그리고 당뇨 때문에 그 살갗이 안 아물어서 발절단하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하면 거의 다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FDA가 그걸로 승인됐고 네. 유럽에서는 지금 이거 갖고서 그 척추 신경이 차단돼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 네. 마비된 사람 네. 그런 사람들도 고치고 있고 오. 그리고 심지어는 코비드 환자들도 고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요? 그 전기압 충격파에서 나온 충격파가 3,500마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격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사람 인간 세포보다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3,500마일 나가는 충격파를 건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코비드 환자 그 허파가 그냥 꽉 차서 네. 숨 못 쉬고 그 벤틸레이터까지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97% 사망률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분들을 골라서 어차피 사망할 사람이니까 한번 음. 트라이 해보자 그러면서 허파에다가 충격파를 했더니 97% 사망률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명 빼놓고 다 살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네. 충격파로 해서 그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고 네. 그 충격파가 굉장히 힘이 세니까 음. 허파에 있었던 그 가래침을 다 뱉게 만들었고 아, 한번 보통 그 한번 해주면은 네. 한 시간쯤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가래침을 뱉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숨쉬게 되면서 이제 살아난다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다른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장 문제가 있어서 장에 네. 계속 그 박테리아 잘못 안 좋아서 인펙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크론스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네. 그 장에다가 충격파를 해서 장에 있는 그 해충들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들 지금 제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우연히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그래서 음. 그걸로 해서 지금 장 문제 있는 환자 100%다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네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카르팍틱이나 물리치료나 통증과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여러 번 분야로 네. 다양하게 써질 그 기계가 될 것 같고 지금 그것 네네. 때문에 메르코 테스트 리서치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에요. 미국에서 시작 예. 단계인데 그 기계를 우리 노던통증병원에 가면은 또 만나실 수 있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좀 한인으로서 행운 아닌가요? 그 뉴욕에 네. 쉽게 볼 수 저 하나밖에 없을걸요? 예. 그러니까요. 네. 노던통증병원에 가면은 이 전기 유압 충격파. 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예. 네, 요거를 그래서 만나실 허리 수 디스크 분들은 전기역 충격파하고 무중력 네. 디스크 하면 그거만큼 저 좋은 컴비네이션도 없고 네. 우리도 지금 무릎 관절염 그 네네. 무릎 무중력 디스크 치료 무릎 무중력 치료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안 쓰다가 이제 전기유압 충격파 때문에 네. 무릎 아프신 분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걸로 아. 같이 컴비네이션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전기압 충격파로 그 지금까지 치료받았는데 안 났던 분들도 네. 그런 분들 보통 그렇게 효과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한두 번은 금방 하면 금방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생활상담 노던통증병원의 마상우 원장과 함께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골프 시즌이라서 골프로 부상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예, 골프로 네. 왜냐면은 골프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스포츠라서 네. 가만히 릴렉스 하다가 갑자기 힘을 확 주고 네. 그 움직이는 동작을 또 반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수영 같은 것들은 힘은 들지만은 부드럽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는 충격이 많은 스포츠라서 네. 그 다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네. 분들도 오셔서 치료하는 네, 네. 보통 뭐 허리하고 팔꿈치하고 손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버켓 진짜 레인지 가서 너무 많이 치시면은 안 되시고 그거 그러니까요. 갈비 네. 그
날개 쭉직뼈가 갈비뼈에서 그 네. 떨어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찌셔서.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무리를 해서 지금 방금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통증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노던통증병원 카이로프랙터 마성우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 관한 이야기, 치료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